기원전 425년경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고 어른을 존경하지 않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의 점토판에는 공부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속상한 아버지의 푸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 전 영국의 한 신문에서도 똑같은 말이 실렸죠. 요즘 청소년은 나약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오만하기까지 하다.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래? 이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른들이 반복해온 레퍼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나약하고 버릇없다고 불린 세대들이 결국은 다 어른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즘 애들도 그저 그런 시대의 흔한 푸념일 뿐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엔 무언가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한 세대를 통째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정신건강의 붕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상담센터에는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리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 공황장애, 자해충동 등 과거엔 특별한 아이에게 해당하던 문제들이 지금은 너무도 보편적인 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요즘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생긴 현상일까요? 경제 문제, 사회 변화, 교육 제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연구자들조차 말합니다. 이 징후만으로도 하나의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어릴 적부터 불안을 느끼며 자라온 아이들, 어른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과잉 보호받았지만 스스로는 점점 더 작고 약해진 존재가 되어버린 아이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과 사회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한때는 동네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형, 누나, 동생들이 뒤섞여 도둑잡기 놀이를 하고 편을 나눠서 피구를 하며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다투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이런 친구들과 모여 노는 행위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뇌가 사회성을 학습하는 핵심 루틴이었거든요. 어떤 말을 지금 해도 되는지, 어떻게 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눈치채야 하는지를 우리는 놀이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 중요한 뇌 발달의 타이밍을 그대로 놓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가 사라졌고, 놀이터는 안전을 이유로 밋밋하게 변했고, 시간은 학원과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아이들은 말을 못한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못 듣는다. 이런 어른들의 탄식은 사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놀이를 빼앗은 어른들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스스로 부딪히고 다투고 조율해보는 경험이 없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집니다. 현실을 견디는 힘, 사람과 어울리는 기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는 능력, 이 모든 것은 함께 어울려 노는 시간 속에서 길러지는 능력이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너무 일찍 아이들에게서 거둬들인 건 아닐까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놀이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게 세상의 한계를 배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진 괜찮고 저긴 좀 위험하구나. 넘어지면 아프구나.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네. 이런 깨달음들은 실제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뺑뺑이 그네, 미끄럼틀조차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라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노는 것도 이제는 비위생적이라며 막힙니다. 사소한 상처도 작은 실패도 경험하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은 결국 모험 자체를 피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어릴 때 적당한 위험을 경험한 아이일수록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불안장애나 공포 반응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험을 피한 게 아니라 위험을 견디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조금의 불편도 비정상으로 간주되며 조금의 감정 흔들림에도 기분 상해제가 발동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에게 수학 문제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며 풀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발표가 싫다는 이유로
아이를 앞에 세우지 말아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아이는 현실을 참아야 할 세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결해주는 세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부딪혀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의 모험심은 어른이 허락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히고 아프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엔 그 사랑이 군대의 경계를 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채소를 싫어하니 배식 조절 부탁드립니다.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반찬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지 알러지가 있으니 침구는 자주 세탁해 주셔야 해요. 네, 전부 군부대에 걸려온 전화 내용입니다. 아이를 훈련소에 보낸 부모가 아들의 식단과 생활 환경까지 일일이 조절하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생일이 된 아들을 위해 부대로 전화를 걸어 생일 파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거나 훈련 장소와 날짜는 군사 기밀인데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몰래 찾아와 훈련을 지켜보는 부모도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자라게 될까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감당해야 할 감정도 전부 부모가 대신해준 경험만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퇴화하고 현실의 무게에 쉽게 무너지는 성인이 만들어집니다. 과잉보호는 보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생존력을 빼앗는 일입니다. 군대까지 따라가게 되는 그 사랑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릴 적 우리는 참 다양한 놀이를 했습니다. 숨바꼭질을 할 땐 어디에 숨을까 고민하며 조용히 숨죽였고 가슴이 쿵쾅거리면서도 들키지 않으려 긴장된 순간을 버텼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림과 감정 조절을 배웠습니다. 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울면서도 다시 일어났던 그 순간들,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견디는 법과 다시 도전하는 마음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던 겁니다. 이 작은 놀이와 도전들은 어쩌면 우리가 사회라는 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연습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숨는 것보다 보호받는 데 익숙하고 넘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붙잡아 줍니다. 현실에서의 놀이가 줄어든 자리를 지금의 아이들은 사이버 세계로 채우고 있습니다. 유튜브, 게임, SNS 등 이 모든 공간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기다릴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친구가 내 말을 끊거나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떨까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필요도 내 차례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아요와 댓글로만 소통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게임이나 SNS는 끊임없이 보상합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바로 점수가 오르고 누군가의 반응이 즉각 달리고 어떤 불편한 감정도 느낄 틈이 없습니다. 현실의 불편함은 줄어들고 디지털 세계의 편안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아이들에게는 점점 현실이 더 피곤하고 느린 세계처럼 느껴지고 사이버 공간이 더 쉽고 빠르고 통제 가능한 세계로 각인되기 시작하죠. 현실이 아닌 반응 없는 세계가 더 편해지는 순간 우리의 발은 점점 땅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한 살 한 살 자랄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편한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죠. 뛰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넘어지기 전에 먼저 손을 잡아주고 자신감이 꺾일까봐 경쟁은 빼고 서열은 지우고 발표는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도전은 위험한 것, 실패는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지금 아이들은 점점 더 정지된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외면한 채 자극이 빠른 사이버 세계로만 몰입하게 되죠. 성장에는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무릎이 까지면서도 배웠던 자전거처럼 인생을 타는 법도 배울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부모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엄마, 왜 나 안 봐? 아빠, 나랑 얘기해줘. 이런 장면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지 모릅니다.
이제 많은 가정에서 중심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되어가고 있죠. 부모가 대화를 나누면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 그 대화를 끊고 어른들은 미안하다는 듯 다시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모든 관심, 모든 대화, 모든 결정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는 착각을 심어줄 만큼 모든 것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이 주인공이 아닐 때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모든 순간이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진 않거든요. 가끔은 기다려야 하고 가끔은 양보해야 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남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은 아이가 세상을 처음으로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경계가 사라지고 아이와 어른 사이의 역할이 뒤섞이면 사회 속 역할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주되 역할과 경계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자기 중심이 아닌 사회 속 나를 배울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손을 내밉니다. 다칠까봐, 울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아이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은 진흙탕에서 굴러가며 용기를 배웠고 친구들과 싸우고 화해하며 사회성을 익혔고 숨바꼭질 하나로도 기다림과 절제를 배웠습니다. 지금은요? 울지 않게, 힘들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우리는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세상을 견딜 힘조차 잃어버리게 만든 건 아닐까요? 정말 요즘 아이들이 나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완벽한 울타리를 만들어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